시간입니다. 빠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입니다. 저희가 이 직업에 대해서 저번 방송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죠. 저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방송에서 다뤄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돌봄 렌즈 가져온 기사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친정 엄마도 산후 도우미 가능. 형평성 논란 끝에 바우처 제도 개정이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산후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규정에서는 도우미가 민법상 가족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친정어머니는 비록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생계를 따로 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수 국민이 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로 고용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금 길었네요. 이 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유빈 씨가 픽한 기사는요. 작년 12월 19일 날 연합뉴스에 나왔었던 기사입니다. 작년도 우리 정부가 국무조정실이 하반기 때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그런 좀 황당한 제도나 규제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국민공모전을 열었는데요. 무려 510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접수된 여러 건들 중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니 내용 자체가 민원성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적절하지 않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추려보니 한 60가지 정도가 나왔고, 그 60가지를 12월에 국민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 10개의 황당한 규제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 오늘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것의 규제를 없앤 것, 이것이 대상의 황당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좀 애매하고 헷갈리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성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 하는 일은 먼저 이제 태아에 대한 건강과 본인에 대한 건강도 계속 조심하지만, 출산 이후에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고 아이를 잘 이제 케어하면서 키울까,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산후도움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친정 엄마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앞으로 산후관리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산후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같이 따로 살긴 하지만 시어머니도 산후관리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정 엄마가 마음이 편하니까 친정 엄마에게 서비스 받고 싶겠죠. 당연하죠. 유빈 씨 그러겠죠? 그럼요. 그런데 그 친정 어머니에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신청했더니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규제가 나온 거예요. 그 규제가 뭐냐면 전자바우처로 제공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 지원 사업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관계에는 민법상 혈족의 관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의하면 남편의 어머니는 저하고 남남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남이니까 이런 거래를 해도 되는 거죠. 그쵸, 상관없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나의 일촌 관계에 있는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그렇죠. 그 황당한 게 대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1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저 2위도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황당할지? 2위는 어떤 걸까요, 이사장님? 제가 오늘 이 유빈 씨가 픽한 거에서 좀 더 재미있는 내용이 있나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이때 국무조정실에서는 10개의 황당 규제를 선정했는데요. 물론 이제 국민투표에 의한 겁니다. 온라인 투표에 의해서 했는데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번째 뽑힌 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 생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당 규제는 뭐냐면 다자녀 가정의 아이가 중학교를 입학할 때에 가까운 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지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지원에도 규제가 있는 걸 우리가 몰랐었던 겁니다. 어떤 규제가 있죠? 그 규제가 어떤 거냐면요. 좀 편하게 예를 들면 유빈 씨 제가 아이가 몇 명이죠? 셋이죠? 그렇죠. 다녀냈습니다. 아이가 셋, 다자녀 가정입니다. 네, 그쵸. 나라에 충성하고 민족에 오, 도움되는 애국자시군요. 애국자죠. 오. 네. 그런데 네. 제가 막내가 늦둥이에요. 오. 그래서 얼마 전에 막내가 중학생 한 2년 전에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이 셋째가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봤더니 우리 큰애와 둘째 아이는 벌써 대학교에 들어가서 성인이 된 겁니다. 18세 이상이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셋째가 학교를 우선 지원, 배정받는 지원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다자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제. 바로 18세 이상 된 자녀는 다자녀로 셈하지 않는 규제. 네네네. 이 규제가 황당 규제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두 가지 규제. 네네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인 산후관리 서비스에 대해서의 친족관, 즉 친정 엄마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지난 12월 달로 규제가 없어져서 이제 1월서부터는 친정엄마가 물론 친정엄마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자격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자격이 있다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엄마에게 친정엄마에게 직접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황당 규제는 교육부가 주무부처인데 작년 10월에 제도를 개선해서 이 규제를 없앴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에서 만약에 큰아이가 18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가까운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황당 규제. 생생정보죠? 그러니까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이렇게 1위로 뽑힐 만큼 좀 황당한 규제였는데 그래도 조금 국민의 소리를 조금 들어서 이 규정이 조금 개정된 점은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 서비스의 정식 이름은 우리가 몇 주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재가에서 우리 소정의 교육을 자격을 취득한 전문 돌보민이 가정에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네. 앞둔 산모나 그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 그 지원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서부터 그다음에 출산 후 30일까지 사이에서는 이제 좀 놓쳤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신청하는 장소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다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산 콜센터에 전화 거셔서 이제 바로 이 서비스를 신청해도 받을 수, 다산 콜센터가 아니라 온라인에 그 복지로라고 하는 포털이 사이트. 있습니다. 네네. 그 포털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서비스는 점차 보편 서비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그 집에 부부 합산, 만약에 둘 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0%면 되게 얼마 정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를 한 명 낳으면 3인 가족이 되죠. 네. 기본이 3인 네네, 가족이잖아요. 기본 3인 가족이 부부 합산이 702만 2천 원이 15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헷갈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증빙은 뭐로 하냐면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거는 지역 보건소에다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산모와 그 배우자가
정보를 막 찾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네네네. 그때 검색하세요. 서울 아가마치. 여러분 이렇게 찾아갑니다. 오늘 너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뒤에도 더 유용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